간단하게 얘기드리면은 제가 정치를 직접 하는 겁니다. 왜? 난 정치에 대해서 모르거든. 근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것들은 이제 소급입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유세인데, 보유세 기준일은 이제 상식이죠. 매년 6월 1일입니다. 매년 6월 1일 날 기점으로 누가 주인인지에 따라서 그 주인에게 7월달, 9월달 재산세를 부과하고 12월 달에 종부세를 납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소급입법 한다고 합니다. 지금 6월 1일이 넘었기 때문에 올해의 재산세, 종부세 부과자는 딱 픽스가 난 거예요. 얼마 낼지도 사실은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소급 적용해갖고 올해분부터 세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그러면은 내년부터 하면은 될 것을 갖다가 올해부터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거는 뭐 표심 때문에 그렇죠. 표심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년에 큰 선거도 있고 하니까 올해부터 어떻게든 적용시켜줘서 완화시켜줘야겠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지서가 나오기 전 재산세와 종부세 관련 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아시겠지만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완화가 되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1주택자에 대한 그 0.05%포인트가 인하되는 부분이고, 종부세는 현재 그 여당 특위에 따르게 되면은 상위 2%만 부과하게 되게 되니까 상당 부분, 지금 16% 가까이 낸다고 하는데, 그 종부세를 냈던 분 중에 또 상당수가 안 내게 되게 되면 다시 정부에 대한 민심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죠. 왜냐면 보유세 개편은 문재인 정부가 4년간 발표했던 정책을 뒤집는 결정이 탓이다. 그동안은 계속 보유세를 강화만 시켰다가 이번에 풀어주는 거잖아요. 더구나 소급입법 추진이 헌법상 과세 원칙을 어겼는지도 논란이고요. 거기에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 왜 지금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는 것도 그렇고 말을 한꺼번에 확 뒤집잖아요. 보유세 부분도 확 뒤집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거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거를 스스로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신뢰를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자, 쟁점은 소급 과세 원칙 위배 여부다.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사실상 올해 종부세 및 재산세가액이 결정됐는데 이를 뒤늦게 변경할 수 있냐는 것이죠. 헌법이 소급 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고, 다만 헌재 및 대법원은 과세 기준일과 납부일 사이에 세제를 변경해 소급하는 것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다수 납세자에게 유리한 변화라는 점도 여당을 싣는다. 그래도 논란은 상당한 전망이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 부동산 특유의 안은 상위 2%에게만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라 현행 과세책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한데, 종부세율 최대 6% 인상을 예고한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을 정리한 이들에게는 배신 가능을 얻게 된다.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가격이 오를 걸 알면서도 부담스러워서 파신 분들은 환장하는 거죠. 작년에 팔았어요. 아니면 올해 팔았어. 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믿지만 종부세가 부담되기 때문에 파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미치는 거죠. 왜?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래도 종부세를 피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했었는데 안 팔아도 이제 피할 수 있는 거잖아 원래. 그러면 애꿎게 내 집만 판게 된 거죠. 재산상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신뢰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이한 대로 종부세 과세제가 축소된다면 다주택자 중 적지 않은 일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죠? 어차피 세부담이 줄어들 건데 나는 팔았잖아. 정리했잖아요. 미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산세 부분은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이 0.05%포인트가 인하된 거는 당론의 확정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아직 논의 중인데 공시가 상위 2%에 해당 인원에게만 과세. 이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추진하는 건 뭐예요? 나머지 상위 2% 외에 나머지 사람들을 다시 마음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종부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집을 매도한 사람만 바보로 만든 거죠. 정부를 믿고 한 거잖아요. 정부를 믿고 매도했는데 바보 됐죠. 뭐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한둘은 아닙니다만 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자, 정부입법 강행이 처음이 아닌데 지난해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세 기생권을 소급 적용했고요. 지금 현재 민간 등록임대주택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말이 많은데 양도세 중과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죠. 사실상 폐지 수준 밟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역시 소급입법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죠. 그죠? 우리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가지고 주택임대 사업자들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혜택을 주겠네라고 했는데 그게 다 중간에 사라져버렸어. 그걸 갑자기 팔래. 자동마수돼. 자진마수하고 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성이 완전히 훼손돼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연이은 소급 입법의 우려를 포하고 있다. 엄정숙 대표 변호사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화한다고 해도 소급 입법은 법적 안정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바람직하지 않다. 소급 입법이 빈번히 이루어질수록 법 지지는 크게 흔들린다. 종부세 개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소급 입법은 조세질 안정성 예측에 적절하지 않다. 여러분 이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뭐 올해는 2% 정도의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하잖아요. 저 안에 한번 따라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2%에서 벗어날 것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는 종부세를 낼 것 같아요. 종부세 올해 누가 얼마 낼지 대충 알잖아요. 계산해봤잖아요. 그런데 2%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안 내. 나는 꽤 비싼 거라서 원래 종부세 대상이었지만 저게 특이대로 바뀌게 되면서 종부세가 2%만 부과되게 되면 난 안 내게 돼요. 좋은 집인데 종부세를 안 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주택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위 5%, 10%, 15% 이르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집들이잖아요. 근데 종부세 안 내는 건 확정이야. 왜냐면 2% 이내에 있는 것들하고 역전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2% 이내에 있는 초고가 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계속 종부세를 내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계속 안 내. 짱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풍선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 사면은 좋잖아요. 근데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98% 이상 확신하는데 정부는 다시 또 늘려요. 종부세는 2%가 아니라 10%까지 받겠습니다 하고 또 내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그냥 시장 보고 뒤늦게 반응하는 걸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은 제 말이 이 정부가 이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 이분들의 면면을 제가 보진 못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 분들이 하겠습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간단하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아세요? 부동산을 모르는 분들이 부동산 특위를 만들어서 시장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간단하게 얘기드리면은 제가 정치를 직접 하는 겁니다. 국회 가선 청와대 가건 제가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왜? 난 정치에 대해서 모르거든. 근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거야. 그게 지금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부동산 정책을 짜고 있는 거. 제가 정치를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정치한다 그러면은 저 또라이냐 아니냐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에? 네가 뭔데 정치를 해 임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부동산에 관련인 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렇다면 시장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서 자문을 구하건 뭘 하건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좋은 정책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죠. 당연한 걸 생각해보면 좋은 정책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는데 그분들끼리 아무리 쥐어짜고 밤샘 토론을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봤자 나오는 수준이 거기서 거긴 거죠. 답이 안 나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탁할 것 같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